반갑습니다. 길상사 불교 입문반에 50기로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절에서 한 얘기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마음, 한 생각을 내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길상사에서 공부하시겠다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불교 입문하신 거로 해서 이미 변정각이 되셨어요. 변정각을 됐는데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변치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한 생각을 내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조금 더 밝히고 싶다는 마음, 그 틈 마음이 불자의 첫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귀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특히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랑 길상사에서 불교를 배우겠다는 마음을 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불교는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은 굉장히 쉬운 게 불교인 것입니다. 또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특별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배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흩날리는 날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가르침의 한 구절이, 내가 배운 한 구절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등불이 되기도 하고, 그 지혜로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우는 불교를 배우는 그것이 내 삶에 아마 큰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작은 가르침 하나가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은 깊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길상사에서 시작한 이 인연이 우리 불자님들의, 초심자들의 그야말로 지혜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과 가정한테 따뜻한 향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도량 불교 입문반 50기로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낸 이 한 생각의 마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리는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대학은 일단은 입문반을 공부하신 분이 올라간 게 불교대학이고, 입문반은 이제 왕초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초심자들, 정말 불교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맞다, 이때까지 절에 30년, 40년 다녔는데 사성제 8정도도 모르고 12년기도 모르고 중도도 모르고 교리적인 것이 전혀 바탕이 안 돼 있어서 가지고 스님들 법문할 때마다 저게 도대체 무슨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 뜻을 모를 경우가 참 많아요. 모르면 외국어잖아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면 외국어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어머니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불교적인 교리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해야지만이 기초를 다지고 해야지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기복이라는 것은 항상 말 그대로 파도 치는 게 기복이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복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잔잔한 바람 불었을 때는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큰 바람이 불면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고 내가 언제 불교를 믿었나 하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특성이 종교 개종이 개종 확률이 높대요. 기독교 믿었다가 천주교 믿었다가 불교 믿었다가 거기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종교를 쉽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불면은 저쪽이 날아가지고 기독교를 믿어요. 또 돌아가실 때 가면은 종교 개종이 돼가지고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달리 얘기하자면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네, 뿌리가 없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렇게 길상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설문조사 하잖아요. 언론을 유명세 길상사라는 브랜드 때문에 왔다? 아니면은 강사진이 좋아서 왔다? 아니면은 오다 보니까 이거 왔다? 여러 성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사진 때문에 오셨습니까? 길상사 브랜드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냥 오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절 분위기 잘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굉장히 종파가 많아요. 저도 스님이지만 저도 모르는 불교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파는 한 5손가락 안에 밖에 들지 않아요. 불교 종파만 해도. 그럼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도와야겠죠. 그렇잖아요. 불자들 같은 경우는 가사만 입으면 다 똑같은 스님인 줄 알고 우리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사만 입으면은 그냥 어떤 종파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사실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 가사 입으면은 종파를 우리도 구별 못 합니다. 대화를 나눠보고 했을 때, 천태종인지 태고종인지 이렇게 분간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길상사가 수속된 것은 무슨 종파예요?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근데 우리 길상사를 표현하기를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 송광사, 말사, 길상사 이렇게 표현해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인데 앞에 대부분 우리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이렇게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표현하냐면은 길상사가 이제 탄생하게 된 계기, 길상사가 탄생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7년도 12월 14일 날 개원했으니까 얼마 됐죠? 올해가 28년, 29년 되는 해죠. 12월 달 되면은. 그러면 길상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29년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제 길상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쉽게 말해 역사가 참 재밌어요. 그냥 절이 된 게 아니라 이곳은 술집, 대중음식점이 이제 절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고기 냄새, 술 냄새가 났던 곳이 지금 무슨 향기가 납니까? 우리가 목탁 소리가 나고 풍악이 울리는 대신 목탁 소리가 퍼지고 이제 향을 피우고 부처님한테 향기가 나는 곳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량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대원각이 길상사가 됐느냐? 그런 여러분께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에 다니시면은 이 길상사에 이제 입문반으로 오셨으니까 길상사 역사부터 오늘은 길상사 역사 맑고 행위롭게 이 길상사의 창건주이신 법자정자 저희 은사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니까. 교리적인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OT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길상사 맑고 행위롭게 법정 스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길상사가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불교 같은 탄생하기 전까지는 스가모니 부처님 시달타 태자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길상사 있기 전까지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법정 스님은 그럼 무소유가 뭔가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 그러는데 무소유가 뭐죠? 다 개괄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냐면은 청변한 수행자, 우리가 출가 수행자는 다 이렇게 청변하게 살아요. 가난과 청변하고 달라요. 가난은 우리가 주어진 가난이잖아요. 청변은 건 선택된 가난이에요. 선택해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 한 것이 청변한 겁니다. 청변한 것인데, 스님께서는 이제 청변하게 사셨고, 불이람에 사셨어요. 길상 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책들을 내셨죠. 그리고 그 책 가운데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라는 책,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1976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신 분이 길상사 주인이셨던 김영한, 이제 우리가 이제 길상한 보살님이라고 나중에 불렀는데, 김영한 보살님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무소유 책을 읽고. 그래서 이 대원각을 1987년도부터 스님한테 이걸 드리겠다고 제안을 해요. 이 대원각을 스님한테 드리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는 불이람에서 사셨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게 뭐라 그랬죠?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게 무소유라고 그랬어요. 불필요한 거. 불이람에 계셨으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당신한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원각이.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불이람에서 사시다가 그럼 왜 그러면 이 대원각을 받았을까? 필요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해서. 왜 필요했을까? 1993년도에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요. 맑고 향기롭게, 사단 모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데,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고 나니까 엄청난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전국 지부가 만들어지고, 이를테면 지방에 서울, 부산, 광주, 마산, 창원, 제주, 춘천, 그 많은 지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그 회원들하고 이제 맑고 향기롭게 정신이 뭐냐면은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이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운동이고,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개인의 수행. 그래서 맑음은 개인의 청정이요, 향기로운 것은 그 청정이 세상의 메아리다, 이렇게 스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맑고 향기롭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맑고 하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맑고 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맑음은 뭐라고? 개인의 청정이죠. 나 자신의 맑음이고, 그 맑음을 통해서 세상에 향한 메아리가 된다는 것, 메아리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청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회원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93명 해가지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스님께서 순회 법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돌아가면서 전국 순회 법회를 하셨거든요. 청중 법회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부산, 광주, 대구, 제주도, 춘천 다니면서 이렇게 법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가 이제 같은 우리 핵심 멤버였어요. 김광석 씨가. 스님께서 법명을 줬는데 원엄이거든, 원엄. 법명이 원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 공연하러 가면은 김광석하고 영심이, 노영심하고 김광석하고 이렇게 같은 우리 맑고 해요. 일부에는 영심이하고, 아니, 미안하다, 노영심이하고 김광석하고 노래하고 공연을 해요. 2부, 그러니까 이계진 씨가 사회 보고 노영심이하고 김광석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지방 순회 공연, 순회 법회. 일부에는 영심이하고
광석이하고 공연을 해요. 2부에는 스님께서 법문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 투어를 다녔어요. 이제 근데 광석이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국 순회를 법회가 회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대상으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법회는 그 마음 차원에서 법회를 하고 또 개인적인 전체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하는데 뭐 이제 종로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 우리 도량이 없는 거, 도량이. 우리 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문사, 직직사 주로 두 곳을 빌려서 수련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새빵살이 하는 거지. 남의 절 빌려서 수련을 해야 되니까. 그 차에 93년도에 이제 그 맑고 만들어졌고, 길상아 할머니는 87년도부터 스님한테 가져가라고 그랬거든, 이것을. 계속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안 받는다고 계속 10년을 걸었어요, 10년을.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니까. 10년 동안 길상아 보살님이 가져가세요. 스님 필요 없으니까 안 받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활동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스님한테 간청을 해요. 스님, 언제까지 이렇게 새빵살하고 살 겁니까? 이 길상사 이게 할머니가 주겠다는데 그냥 받으시면 되지 않냐. 받아서 이렇게 도량을 만들어서 새빵살 그만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수련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드시자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가 생기게 된 연유는 뭡니까? 맑고 향기롭기가 있었기 때문에 길상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가 없었다면 길상사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길상사는 물론 조계종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근본 정신은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지, 그 뜻에서 만들어진 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97년도 절이 됐는데, 길상사 초창기 혹시 대홍각 시절에 와보신 분 다 젊으셔가지고 거사님하고 옛날엔 대홍각이 그 3대 서울에 3대 요정이 있었어요. 3대 요정 어딘지 아셔요? 삼천각 아시고 대홍각 저기 도순산 밑에 청운각이 있어요. 이게 3대 서울의 3대 요정이에요. 3대 요정이라면 삼천각, 대홍각, 청운각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삼천각, 청운각은 일찌감치 이제 그냥 아직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을 거예요. 삼천각 같은 게 아직도 대중원시 쪽으로 서울시로 넘어갔을 거예요. 삼천각은. 청운각은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운각 같은 경우는 대홍각은 할머니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무소유 황군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 스님만큼 드리면은 그야말로 할머니 원은 뭐냐면은 길상아 보살님 원은 뭐냐면은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드는 이곳이 영원히 존재하길 바랬어요. 모든 것은 사기업으로 갔든지 막 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 망하든지 뭐 어떻게 자신 팔았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그건 사라집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대홍각 터가. 그래서 이곳에서 할머니 말씀을 따르면 이게 종이 할머니가 만드신 그 시주에서 만든 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기를 바라고, 이 종소리를 듣고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시주했으니까 과학 인재를 배출했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조건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우리한테 했고, 그야말로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보시. 우리가 뭘 할 때는 조건이 다 있잖아요. 안 그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도 용돈 주면서 조건 붙이잖아요. 그냥
그냥 주는 게 무주상이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는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건이 아니라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사회에 환하면 좋겠다는 것이 할머니 바램.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길상사 도량인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재산이 얼마 될까? 길상사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평수 몇 평에 사십니까? 몇 평에 사시죠? 길상사가 몇 평이 될 것 같아요? 네? 7,000평이에요. 7,000평. 7,000평입니다. 성북동 땅값이 얼마죠? 그 당시에 환산이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28년 전에 1,00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28년 전에. 근데 그거는 근데 1,000억이든 1조든 의미가 없어요. 왜? 사고 팔아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고 팔지 않는 것은 무슨 무가치 보죠. 무가치. 가치가 없어요. 세속적으로 따지면 평당 얼마를 하겠지만은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할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속인들은 성북동이 7,000평 엄청나게 부자네? 부자 아니에요. 우리는 빚으로 시작했어요. 빚. 한 푼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조금 전에만 스님 무수히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돈이 없었어요. 이것만 이 덩치만 이 큰 덩치를 받았을 뿐이지 돈은 한 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돈은 몇 억을 받았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 쓸 수 있으니까. 1,000억은 가치가 있을 때 쓸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팔아야지 현금화되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아파트 살아도 그냥 가치가 있을 뿐이지 현금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길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모든 사람이 성북동이니까 부자 이렇게 해요.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거든요. 대원각을 제가 인수받으러 왔어요. 인수받으러. 저도 이제 첫 성북동에 넘어오면서 기억이 아주 아련하거든요. 삼청터널 딱 나오니까 별동네더라고요. 저 전라도 촌놈이 딱 터놓으니까 이거 담이 엄청나게 딱 높잖아요. 일단 이 마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위압감이 팍 느껴지더라고요. 집이 보이지도 않고 담만 보이니까 그 사이로 오니까 여기 딱 오니까 이거는 별천지더라고. 별천지. 왜 별천지냐면은 이 대원각 옛날에 다녀가시면 이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완전 민속촌 같은 공간이었어요. 이 길상사 대원각이 여기가 전체가 민속촌 같은 큰 집을 통과해서 여기 안에 딱 들어왔더니 마당부터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민속촌의 대원각 식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냥 이건 이제 이 대원각을 주인은 길상화 보살님이 주인이고 여기 영업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렌트를 준 거죠. 렌트를 줬는데 서류는 이미 이제 할머니가 우리한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서류는 대원각의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절 이미 등록이 돼버렸어. 그런데 사는 사람은 누구? 대원각이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각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방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면은 식당이 이분들하고 제가 5개월, 6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대원각하고 저하고 6개월을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이제 수료는 우리 거니까 방 좀 다오 그랬더니 우리 건데 이 영업하시는 분한테 내 살 공간을 달라고 그랬다. 우리가 살 공간을. 그랬더니 공간을 내어준 것이 지금 저기 공양가 있는 저 틀을 내줬어요. 조기만 내줬어요. 이쪽에는 영업하고. 그러니까 공존한 거죠. 저기는 우리가 부처님 모시고 예불 하고 이쪽에는 술집, 대중공식점을 하고 공존한 거예요. 공존을.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은 다 이미 끝났어요. 계약하는데 세속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리금은 달라는 우리가 권리금을 왜 어떻게 줄 수가 있나? 술집을 하면 권리금 주겠지. 술집을 하면 권리금 주잖아요. 그 시설을 다 이용하니까. 안 그래? 권리금이란 그것 차원에서 권리금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오히려 다 없애야 돼. 근데 어떻게 권리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버티기 시작한 거예요. 방을, 지금 다 나가주셔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시다 보니까 6개월을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안, 안 빼주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같이 살면서 저는 다양한 경험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을 다 했어요, 저는. 간접 경험을 다 했어요. 왜냐면 여기 유흥 시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흥이 뭐죠? 여자들이 와 있었어요, 여자들이. 진짜 예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대학생 같은 젊은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불러면 올라가고 같이 살았으니까 다 봤죠. 그러니까 이 기상과 유흥과 대중음식점 두 개가 있어요. 영업 두 개 있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유흥이 뭔지, 대중이 뭔지. 대중음식점은 음식점을 대중음식점이고요. 유흥음식점은 술집을 유흥음식점이에요. 두 가지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유흥음식점이고 한쪽에서는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여기 갈비집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성북동이 갈비집으로 진짜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갈비집이 유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청소하는데 갈비뼈 있잖아, 갈비뼈. 숲속 구석구석에 갈비뼈를 그냥 그거는 지금 애들 습іг하는 애들 있잖아요. 습іг하는 애들이 들고 가다가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온 사방이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 되고 나서 몇 년을 파도 나오더라고. 갈비뼈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것을 대원각의 향기를 빼는데 거의 7, 8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고기 구웠던 기름 쪄들었던 그런 것들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길상사가 12월 14일 날 교환하는데 11월 10일 날 나갔어요. 한 달 남겨놓고. 그것도 겨우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는데 만나서 이 얘기 저기 얘기 다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봐주고 했는데 결국은 나가준 것을 감사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 버티면은 참 난감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규정 받을 때 이미 우리는 97년 12월 14일 날 개원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신문에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짜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술집을 절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절집이 됐습니다. 이게 절이 됐는데 그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죠. 김산추경님부터 정재계 어른들이 다 오셔서 이제 술집이 절집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절이 탄생한 겁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무수유라는 있잖아요. 무수유 정신이에요. 우리가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그런 이제 수신계열의 경전의 보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 무수유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스님이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니까 할머니가 이걸 드린 거죠. 만약에 스님이 욕심 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스님은 저도 안 받겠다고 10년을 버틴 분은 이분이야말로 저도 되겠구나. 그럼 끝까지 할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죠. 끝까지 매달리신 거거든요. 딴 분한테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찔러봤거든요. 큰 스님 다 찔러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큰 스님 다 찔러봤더니 다 받겠다 그랬거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스님만큼은 안 받겠다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건수를 다 달아본 거예요. 이 스님 저 스님 다 달아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스님만큼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랬지? 그 시다리면 뭐 줄다리기 잘하는 거 있지. 그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 스님은 밀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속적으로 밀당을 많은 사람 하는데 스님은 밀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리면은 두 손에 두 개밖에 못 잡아요. 다 내려놨을 때 더 큰 거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셨죠? 자, 왕초보들 길상사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PPT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현재 보는 그 건물은 극락전인데요. 이 건물은 여러분 왕초보들 길상선 편하죠? 왜 편안할까? 비불자들도 저렴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표현하셔요. 왜 편할 것 같아요? 전통사찰하고 다르게. 전통사찰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송광사 오래된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문 들어가자마자 사천왕이 있고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은 사천왕도 통과 못 해요. 무서워서. 근데 이 길상사는 이게 대문을 사천왕 우리 일주문이라 표현하는데 대원각 시절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문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대원각 시절에 이미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문이. 근데 들어오면은 지금 제일 센터 건물이 극락전인데 이 건물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의 구조죠. 한옥 구조. 한옥 구조다 보니까 이 길상사 오면은 위압감을 주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락전이 옛날에는 원래가 이 주변에가 다 담장이 있었어요. 한옥 구조죠. 전통 한옥 구조. 이 담이 삥 둘러 이렇게 있었고 여기 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 있고 이제 여기 난간이 난간이 있었어. 난간 삥 둘러가 건물이. 근데 이제 우리 절을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없앴고 이 건물 양식은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 사실 이제 법당으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법당이면 좀 천장 좀 높고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한옥 구조다 보니까 천장이 얕아요. 그래서 근데 외형적으로 일반인들 오면은 편안해요. 한옥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 사찰 구조가 아니라서 이곳에 이제 극락전인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이곳에 보면은 또 딴 데 가면 대웅전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락전인 것은 왜 극락전이냐면은 시주하신 길상업 보살님이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주의 뜻을 반영해서 대웅전을 하지 않고 극락전으로 했습니다. 극락전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모시는 것을 극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이제 나중에 교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주부를 모시는 거죠. 어떤 사찰에 가면은 제일 센터 되는 것이 이제 대웅전, 대웅보전 이런 거 하는데 절에 다니신 분들 가끔 오셔가지고 대웅전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웅전은 극락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교임은 50기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는데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32년도 태어나셨어요. 32년도 음력으로 10월 8일 날 출생하셨어요. 10월 8일 터였는데
바깥에 가끔 언론상의 호적상으로는 달라요. 호적상 3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적이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보면 호적이 많이 다르거든요. 호적으로는 35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2년생이시고요. 음력으로 10월 8일 출생하셨고요. 56년도에 출가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살에 출가했죠? 24살에 출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스님으로서는 문학적인 최고의 어른이시죠. 근데 이제 스님이 대학교를 그럼 무슨 데 나왔을까요? 전남대 상대 나왔어요. 남들 보면 다 국문학과 나온 줄 아시는데 전남대 상대 나왔습니다. 상대 나오셨고 그 당시 50 출가를 하셨고요. 보면은 그 수행을 56년대 스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고 나면 세속하고 다 끊어버려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출가하는 그 성격이 다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출가하면은 세속적인 혈연도 다 끊게 만들어요. 일체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근데 스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사촌 동생하고 서신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 스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도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 전혀 달라가지고. 우리한테는 너무 엄격해가지고, 뭐, 세속에 전화가 뭐예요? 뭐, 차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엄격했어. 너무 엄격하셨거든요. 근데 당신은 연락 다 하고 사셨더라고. 연락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책 보내달라는 거. 사촌 동생한테 어떤 책을 보내다오? 그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출가하셔도 유일하게 내가 다 끊었는데 끊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집에 두고 온 거. 집에 책을 두고 온 것을 당신이 끊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만큼 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스님께서. 형제 이런 거 우리는 다 끊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 스님이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직책을 맡으셨는데, 세속적인 그 직책을 거의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맡은 것이 불교신문 편집장 맡으셨고, 역경사업을 하셨어요. 역경사업이라는 것은 뭐죠?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불교 조계 중에 불교 성전이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스님께서 만드셨어요. 불교 성전을 동대 역경원 하시면서 봉원사 다리원 계시면서 역경을 하셔가지고 불교 성전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강사에서는 이제 송강사 수련 원장 맡으셨고 길상사 회주를 맡으신 것이 수임이시고 스님께서 당신이 이제 안 하겠다는 3가지 있어요. 주지 안 하겠다는 거, 상자 안 두겠다는 거,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지 않겠다는 거. 이 3가지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지도 안 하셨고 두루마기를 안 입으셨는데 하나가 깨졌어요. 상자를 뒀어요. 저가 상자 돼버렸어요. 저거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상자 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행자상을 다 시킨 다음에 마지막 날은 딴 데 보내요. 누구 어떤 스님 좋은 스님 있으니까 거기를 보내셨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상자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 똑같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소유를 다 해야 돼요.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소유잖아요. 삶은 소유예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되거든요. 불필요한 것인 정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게 정의가 뭐죠? 불필요한 건 여러분이 불필요한 게 뭐예요? 다 필요한데 불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네. 불필요한 거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데를 갖고 계시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한번 가보세요. 쌓아놓고 많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아, 정말이에요. 또 채워져요. 버리고 나면 또 채워지는 것이 순환이잖아요. 근데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지도 없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을 사잖아요. 그러고 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 것은 진짜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는 어느 날 이사 가면 다 정리하는데 이사 가기 전에 순간순간 날마다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불편한 것이 탐진치라는 거. 불교를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행하고 터득해야 할 것은 탐진치 삼독이 불편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져요. 탐진치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욕심을 버렸으니까 이 길상사 생긴 거잖아요. 욕심을 버렸으니까 길상사 생겼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일상사 어떻게 천억을 주고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의 저서는 이제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이제 무소유가 가장 상징적이고 스님 저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님 저서가 36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읽지 못한 책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스님 가시고 나서 법정스님 이름이라고 붙여진 이름 36권보다 더 많아졌어요. 일반인들이 책들을 만들어낸 책들이 하여튼 스님의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말고양 이렇게 온 분들은 길상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사진은 하늘에서 본 극락전입니다. 이제 극락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극락전인데요. 예, 이게 이제 당시 길상화 보살님이 이제 무술 받아서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부가 됐고 창건이 됐습니다. 이 길상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주요 건물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극락전 그리고 진영각은 저기 스님 지금 유품을 모신 것을 진영각이라고 합니다. 제일 꼭대기. 사실 이제 이 진영각은 옛날에 주지실이었어요. 주지실. 제가 주지할 때인데 거기서 그 스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행지실이었거든. 이름이 행지실이라는데 행지가 저 법포예요. 법포. 저 원사 스님께서 지어준 법포인데 행지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그곳을 이제 진영각을 만들어서 돼 있고요. 지장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양하고 선열당 제일 밑에 선열당이고 그 위에가 지장전 49평 조상을 모신 영구입회도 모시고 지지내고 하는 곳이 지장전이고요. 설법전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108평이에요. 이 공간이 그러면 옛날에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사용했을까? 연회석이에요. 회갑잔치, 돌잔치, 뭐 밤마다 뚝딱거리고 풍악이 울렸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풍악 대신 목탁 소리 울리고 설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열당은 우리가 공양간을 선열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묵의 집을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친묵의 집에는 명상하는 공간인데 조그만해요. 여러분의 아마 시간 있으면 극락전 옆쪽에 조그만 공간이 친묵의 집이라고 있으니까 거기 준초희 작가님이 방가 사유상 그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앉아 있으면 저 마음 편안해지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전체 우리 길상사 대표적인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 그 위에 길상선원이라고 또 있는데 참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위에 공간들은 스님들이 다 사시는 공간입니다. 조그만 방갈로처럼 생긴 공간들이 다 스님들이 길상사 스님들이 지금 12명이 사시거든요. 다 한 칸씩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식당 건물을 개조해서 살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은데 안에 열악해요. 방갈로 하나하나는 딱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계속 사시기는 좀 불편해요. 하지만은 서울 시내 이 한가운데 방 한 칸 얻으려면
어렵잖아. 스님들 불평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이거 살 수 있겠어? 자, 길상사의 주요 활동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선면서 무소하고 있고요. 길상사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다란이 기도예요. 다란이 기도 혹시 와보신 분? 많이 왔네. 전국 사찰에서 지금 가장 인기 다란이 영업이 딱 소문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보통 350명, 기본 350명 와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 지방에서 유튜브로 접속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럼 여기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이 약 350명. 동시에 거의 1500명이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느끼기로 왜 영업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길상사는 대중 스님들이 다 같이 해요. 스님 12명이 다 같이 앉아서 같이 해요. 다른 사찰에는 법사 스님 혼자서 하신다면 우리는 스님들이 다 같이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법회는 이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요. 선명상하고 무소유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젊은 30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무소유 템플스테이하고 이제 교육적으로 본다면은 저기 이제 불교 입문반 하고 불교대학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경반이 따로 또 있고요. 교육하는 것이 또 사찰 요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사찰 요리반은 뭐 20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원을 수용을 못할 정도 되니 20명 금방 접수돼 버려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상사를 운영하고 이제 봉사하시는 단체가 우리 공양간에서 우리 절에는 절에 오면은 다 무료입니다. 주차비 무료, 공양 무료, 찻집은 원가. 하여튼 보현의 식구가 이제 여러분이 오시면은 공양간을 봉사해서 맛있게 또 우리 길상사도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냥 저 생각에 불자는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불자는 한 10%, 90%는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냐면은 밥때 되면 버스 딱 내리잖아요. 바로 공양간 가요. 법당 내리자마자 바로 공양간 가면은 그게 뭐 불자예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잠재적 불자가 되리라는 기도합니다. 잠재적 먹고 나면 공자가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공양간에서 극락전으로 조금 걸음이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잠재적 불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관음에는 신흥단체는 이제 우리 해우소 청소라고 있어요. 제일 구전이라고 있습니다. 해우소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문세에는 맑고 아름다운 가게, 용품점 이제 봉사하고 있고, 지장에는 법당에서 재지내고 법당 행사의 모든 것을 이제 봉사하고 계신 분이고, 불교대학은 여러분들 졸업하시면 동문회가 되는데 템플스테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우리 이제 행사 때마다 엄성 공양하고 있고요. 다음 봉사는 이제 아까 찻집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년의 포교사, 불교닦기 봉사 여러 실행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공부하고 나서 박갑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박갑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셔서 회양하기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말씀 94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창립을 했고요. 97년도 이렇게 돼서 돼 있고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으면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우면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라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맑고 향기롭게는 불교단체가 아니고요. 사회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파를 초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아까 마음을 맑고 행복게는 수련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맑고는 무료급식이에요. 무료급식을 97년도에 길상사 생겼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98년도에 그때 우리가 무료급식을 시작했어요. 그때 심지어 98년도 IMF 출가자가 진짜 많았어요. IMF 터지니까 출가자가 왕창 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실직하고 절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출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산으로 갔잖아요. 가방 들고. 기억나십니까? 집에서는 양복 입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도봉산 관악산으로 다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갔거든요. 그분들이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길상사가 급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다 밥 먹으러 왔어요. 그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급식하지 않고 지금 무료 반찬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시작한 반찬 아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65가구에 반찬을 해줘요. 일주일에. 곱하기 2 하면은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말광이롭게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주일에 1000명분을 무료 반찬을 그때 시작한 것이 아직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 그럼 지금 봉사자들이 와서 반찬 만들거든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는가? 봉사자들 묻지 못하니까 그때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맑고 행복게를 이제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장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학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장학 사업을 해다오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옛날에는 중고등부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하면 좋고 이제 중고등부가 무상교육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대학생을 뽑아서 매년 20명을 뽑아요. 20명 뽑아서 한 학기당 1년에 400만 원씩 줘요. 400만 원 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한번 뽑히면은 그 예산이 1년에 8,800? 그 1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사 스님의 뜻이기도 하고 할머니 뜻이기도 해서 이것은 길상사 되자마자 했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길상사와 길상사 되기까지 맑고 향기롭게 또 맑고 향기롭게 있기까지는 원사 스님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